네, 이제 3차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거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이제 뭐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는 알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스프레딩을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보면 6개의 비트가 64개로 이렇게 확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커졌으니까 뭐 그만큼 또 이제 이게 확산됐다고 하는 거죠. 한 개가 6개가 되면 6배 확산된 건데 6개가 64개로 확산된 거니까 이거는 6분의 64만큼 이제 이게 커진 거예요. 확산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28.8 뭐 킬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아마 SPS로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307.2가 나오고 요때 이제 이 단위는 얘는 이제 심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칩으로 바뀝니다. 확산된 거니까. 그죠? 네. 이제 빠르게 막 움직이는 놈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값으로 바뀐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RC 변조에 대한 거는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A라는 이 블록이 A 바라는 블록으로 바뀐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QPSK라는 변조 방식이 이게 이제 순방향으로 되어 있는 순방향? 예, 순방향.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쏘는 건데 얘는 뭐 그림이 요 위아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박스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PN 코드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뭐 더하기로 이렇게 할까요? 네, PI.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이제 PQ.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요 딜레이 값이 뭔가 하나 추가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이제 반송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쳐져 가지고 날아가는 뭐 이런 그림에서 요게 이제 딜레이가 하나 추가됐는데 요게 이제 한 비트만큼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쓸게요. 또는 뭐 여기는 이제 TS 심볼이라는 거예요. 심볼이 이제 보통 2개짜리를 이제 그 심볼이라는 단위로 우리가 쓰면 그거의 반이라고 해서 이제 한 비트가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그래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요게 추가가 되면은 요게 OQPSK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역방향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게 추가가 됐을 때 얘는 이제 직렬과 병렬을 이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직렬로 하나를 쭉 들어오면 양쪽으로 병렬로 쪼개지게 해주는 그런 이제 변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번 볼 건데 뭐 이제 이 변조까지 뭐 다 뭐 확산 변조 이런 걸 다 볼 건 아니고요. 이제 뭘 볼 거냐면 데이터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쭉 들어오면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뭐 확산 변조를 하지만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따지지 않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들어와서 합쳐져 가지고 나가는 물론 얘는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갈라져서 합쳐서 나가고 또 갈라져서 합쳐서 나가고 이런 이제 데이터가 쪼개졌다가 다시 합쳐서 나가고 쪼개졌다가 합쳐서 나가고 이러한 그 어떤 이제 위상의 변화 그런 걸 한번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요 그림이 되겠죠. 요게 이제 위상 천이기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림인데 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PSK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맨 처음엔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 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으로 쪼개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된 거는 1001. 그죠?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이렇게 내려간 거고. 예,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요 그림을 한번 이제 우리가 잘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옆에서 그리면서 해보면 이제 요거랑 똑같은 내용의 그림이 그려질 텐데, 예, 한번 그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림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가 이제 I 채널이 되는 거고 여기가 Q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데이터 통신에서도 아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조금 그때도 있었죠.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리뷰를 좀 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4개씩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1, 빵빵빵이 있죠. 그래서 1이 있고, 빵은 이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 밑에는 이만큼 이제 딜레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양쪽으로 위아래로 갈라졌으니까, 그거가 이제 비트라는 개념에서 심볼이라는 개념으로 바꿨고, 그 심볼 중에 이제 하나, 그 반만큼 이렇게 딜레이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딜레이를 시킨 이 상태에서 그림을 1, 빵, 1, 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그림이 됐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양쪽으로 나눴고 다시 합쳐진다 그랬잖아요. 합치는 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치려면 여기 동기가 이제 이렇게 딱 한 비트만큼 이렇게 맞아져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이제 요렇게 그림을 맞춰서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면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없으니까 여기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에 대한 값을 써면 1과 1이 되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한 값을 쓰면 마이너스 1과 1이 되고, 또 여기에 있는 값을 쓰면 1과 마이너스 1, 또 여기 있는 거 쓰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죠. 네, 맞죠? 여기 있는 것도 마이너스 1과 여기는 1. 얘는 1과 1. 또 얘는 1과 1. 맨 마지막은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없으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써주고 요놈의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상값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해서 위상천위의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위상천위도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상천위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맨 처음에 1, 1이라는 값은 이쪽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1, 1.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이제 1, 1 값이고 마이너스 1과 1로 옮겨요. 마이너스 1과 1은 여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놈이 1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로 갔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은 3, 4분면. 여기로 이렇게 가겠지. 여기가 2번. 그죠? 3번은 그대로 가니까 이렇게 이제 돌겠지. 이게 이제 3번. 그죠? 4번은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과 1이면 또 2, 4분면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가는 게 4번. 그죠? 5번은 이렇게 또 가야 되겠죠? 1과 1로 가니까 5번. 6번은 제자리.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이 뭐 거의 똑같죠? 6번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6번까지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요거를 한번 이제 잘 보면, 움직임을 잘 보시면 제자리 도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없냐면 이렇게 급격하게
크로스로 가는 거가 없는 거죠. 옛날에 이제 데이터 통신 이제 들었던 분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QPSK 같은 경우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얘는 데이터의 움직임이 뭐 일루도 가고 뭐 이렇게 돌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이게 돌아가는 각도가 몇 도예요? 180도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이게 몇 도냐? 일루 가는 게.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45도고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뭐 135도니까 움직인 거는 요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9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간 거는 90도. 또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90도일 거고. 그러니까 90도가 되거나 아니면 0도가 되거나 뭐 그거 이상은 없는 거죠. 얘는 180도가 될 수도 있고 90도가 될 수도 있고 0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180도는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위상의 그 움직임, 천이라 그랬잖아요. 위상 움직임의 그림, 위상 천이도 이게 이제 그거고 위상 천이 값을 써주면 써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OQPSK의 최종 이제 우리 성질의 결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QPSK는 요거는 180도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요 위상 천위도 그림을 그리는 거를 한번 잘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뭐 요거는 이제 그 점 찍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준 건데 어쨌든 뭐 잘 배웠으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바로 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림 그리는 거가 됐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전력을 뭐 세이브하는데 뭐 그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이 OQPSK에 대한 그림이고 밑에 있는 게 QPSK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의 이렇게 움직임이 뭐 이제 요게 뭐 뭐 1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거는 마이너스 1이고, 또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뭐 1이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움직임이, 근데 그 움직임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면, OQPSK 같은 경우는 90도 이상은 안 가니까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움직이고 또 이만큼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는데 요 움직임의 요 폭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QPSK 같은 경우는 요 움직임이 이렇게 막 움직였다가 또 이렇게 조금 움직였다가 많이 움직였다가 움직임의 폭이 이렇게 이만큼 커요. 그죠? 얘는 이제 180도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까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폭이 큰 거고, 얘는 90도 정도가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폭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로 생각하냐면 움직임이 많으냐 적느냐를 생각해 보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느냐 안 소모되느냐를 가지고 따지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요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되니까 에너지 소모가 작은 거죠. 그죠? 얘는 에너지 소모가 큰 거고, 따라서 얘는 전력을 조금 써도 되고, 얘는 전력이 소모가 좀 많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HPA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이 파워 앰프에 대한 그 이름인데, 요 앰프가 뭐 하는 거예요? 크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앰플리파이어. 예. 그런데 얘는 이제 뭐 C급을 쓴다고 돼 있고, 얘는 A급을 쓴다고 돼 있는데, 요 차이가 뭐냐? 이게 바로 전력의 차이예요. C급이 전력을 조금 쓰는 그런 그 앰프고, 얘는 전력을 좀 많이 쓰는 앰프예요. 그걸로 생각해 보면, 얘는 전력이 적게 먹고, 얘는 많이 먹는다. 뭐 그런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증폭기라고 써 있죠. 그죠? 그림을 통해서 이 움직임에 대한 폭을 한번 봤고, 그걸 통해서 앰프에 대한 이 전력 사용량을 한번 확인해 봤다. 네, 그래서 OQPSK는
전력이 적은 앰프를 쓴다. 예,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채널. 우리가 역방향에서 채널이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액세스예요. 액세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뭐 대충, 다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가 여기에서 없어요. 다 했죠. 뭐, 8비트 꼬리 추가 이런 거 배웠죠? 계산 보기 뭐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채널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앞단에 뭔가 자꾸 들러붙는 거죠. 통화 채널은 이 앞단에 이제 그 플레임 품질 지시자, CRC, 그게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좀 덜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8비트 꼬리 추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특별히 설명해 줄 건 없습니다. 여기 이제 307.25 나오는 거 설명했었죠. 근데 뭐, 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4.8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또 혼란이 일어날까봐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냥 요거 나오는 것만 알고 계세요. 28.8에다가 6분의 64를 곱해서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4.4를 만약에 내가 준다 그러면 요 놈이 어떻게 나오고, 요것도 어떻게 나오고, 요것도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여기 곱하기 2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액세스 채널에 대해서는 뭐 어떤 기능에 대한 설명을 특별히 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말씀드릴 게 없고요. 액세스 채널은 뭐 요거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그 단말기에서 전화를 걸 때, 그때 액세스 채널을 이용하고 또 기지국에서부터 이제 어떤 이제 뭐 호출이 또 올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나한테 했으니까 또 기지국이 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응답하는 채널로 액세스를 쓴다. 내가 전화를 걸 때나 응답할 때, 그때 액세스 채널을 이용한다. 그렇게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 채널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면, 이제 통화 채널이 순방향에서 나온 거랑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죠, 그죠? 뭐 물론 이제 직교 변조라는 게 뭐 새로 생긴 거가 있지만 저것도 배워서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하나도 뭐 안 배운 내용이 뭐가 있나요? 요거 하나 있죠, 그죠?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기. 이게 바로 데이터를 저 앞단에서 막 엄청나게 많이 붙였잖아요. 중복시키는 걸 좀 했잖아요. 프레임 품질 지시자로 여기 또 뭐 뭔가 들러붙었고, 여기도 들러붙었고, 얘도 뭐, 3배 막 이렇게 막 번식시키고, 여기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식시켰기 때문에 너무 쓸데없는 데이터가 많아서 얘는 이제 데이터를 속아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가 저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버스트 랜더마이저 뭐 이런 뜻인데 이 버스트라는 뜻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뭐 이제 그 왕창 깨지는 그런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뭐 없앤다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원래 번에서 나온 최상급이라 그랬잖아요. 뭐 태우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애버리는, 뭐 불태우는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값을 듬성듬성이 랜덤하게 없애버리는 기능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많이 중복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빼도 그 데이터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저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중복된 데이터를 일부 제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뭐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 16개짜리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20ms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 중에서 내가 데이터를 일부 듬성듬성 빼는 거예요. DBR이 아까 그거죠. 데이터 버스트 랜더마이저. 요걸 이용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6개 중에서 4개만 남겨둔 거 다 이렇게 뺐죠. 그죠? 근데 이 빼는 그런 거를
그 데이터의 속도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 속도가 빠르면, 다시 말해서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그럴 때는 그 거의 이제 그 DBR이 동작하지 않게 하고, 또 뭐 말이 좀 이렇게 하다가 말다가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말을 안 할 때는 뭐 그 다 없애버려도 되잖아요. 뭐 그럴 때는 일부 빼고, 또 말을 거의 안 할 때는 또 많이 빼고, 또 통화를 안 할 때는 뭐 거의 또 이제 더 많이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통화 중 말 없을 때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날리는 거죠. 그 날리는 개수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속도가 좀 빠른, 뭐 예를 들면 9.6kbps다. 이건 빠르다. 이때는 이제 16개를 뭐 다 그냥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요거보다 작은 4.8kbps 같은 경우는 한 10개만, 뭐 10개? 뭐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요거만 쓰고, 또 2.4kbps 같은 경우는 뭐 한 4개 쓰고, 뭐 아주 낮은 속도에서는 뭐 2개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니니까 제가 임의로 한번 본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개수가 준다 이거죠. 요 속도에 따라서. 이런 걸 해주는 게 데이터 버스트 랜더마이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IS-95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제 CDMA 기술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제가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뭐 일단 개략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뭐 오늘은 뭐 한 개 정도 얘기를 다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CDMA에 대한 기술을 좀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RF에 대한 뭐 기능을 잠깐 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계기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론적인 수업을 끝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2주 정도는 실습을 간단히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DMA 기술에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CDMA 기술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 이제 처음 나온 전력 제어, 파워 컨트롤이죠. 그죠? 파워 컨트롤이 있고, 두 번째가 핸드오프. 또는 핸드오버라 그랬죠. 그죠? 세 번째가 다이버시티. 네 번째가 콜 프로세싱. 이게 이제 호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화를 하는 과정.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컨트롤은 이제 전력을 제어한다 그랬잖아요. 뭐 가까이 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뭐 그러한 거를 전력을 똑같이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전력을 조절하자. 핸드오프는 이제 여기 셀이 2개가 이웃한 셀이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갈 때 그때 통화가 끊기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테크닉을 구사하자. 그게 핸드오프라 그랬고,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이제 다이버스, 이게 다이버스라는 거에서 이제 나온 뜻인데, 이게 더 다양한 뭐 그런 뜻이잖아. 다양성, 다양한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복되는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테나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때 안테나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복성을 주고 데이터를 받을 때 안테나를 2개 이상 하게 될 때, 그런 거를 우리가 다이버시티 기술을 썼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콜 프로세싱은 내가 여기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이제 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통화를 해서 제주도로 갈 때까지 무슨 통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통화를 이제 시도를 했으니까 여기 제일 가까운 기지국으로 이제 전파가 갈 거고, 그 기지국은 또 뭐 서대문구를 관할하는 기지국으로 가고, 또 걔는 또 서울시 관장하는 기지국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면서 저 그
제주도에 있는 기지국까지 이제 이렇게 가겠죠. 예,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채널이 순방향에서는 4종류가 있고 역방향에서는 2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채널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막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게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IS-95에 대한 거를 잘 배웠기 때문에 IS-95 채널을 토대로 해서 콜 프로세싱을 한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4가지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떤 거인지를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잘 드리는 걸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뭐 시간이 크게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빨리 끝내고 또 다른 이제 그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1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